다음 키워드 화폐개혁 엇박자입니다. 자, 오늘도 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박사님께서 어제도 갑작스럽게 해야 후폭풍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지금 금통위에서 이주열 총재 같은 경우에는 리디노미네이션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어요. 예, 어저께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리고 나서 이주열 총재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이 자리에서 보통 금통위 이후의 기자회견은 기준금리를 왜 올리느냐, 또 안 올리면 왜 안 올리느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기자회견 질문과 답변의 화두가 되는데 네. 어저께는 리디노메이션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대목이 기자회견의 주류를 이루었다고 네. 그래요. 그만큼 지금 화폐개혁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자리에서 이주열 총재는 리디노메이션의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네. 못 박아 얘기를 했습니다. 또 홍남기 부총리도 지금 화폐개혁을 할 생각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화폐개혁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한다라고 얘기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네. 1시간 전에 물어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착한 거짓말이라고 해서 공인된 거짓말이라고 하고 경제학에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화폐개혁을 한다고 하고 하면 시장에 바로 혼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화폐개혁을 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관한 정부 당국자의 말은 애초부터 거짓말이다. 그래서 저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한다는 말도 믿을 필요가 없고 안 한다는 말도 믿을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왜 이렇게 지금 한국은행이 화폐개혁을 한다는 얘기를 해서 지금 세간의 화폐개혁 공포증, 이 리디노미네이션 포비아가 나오게 됐나? 그 배경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난 3월 달에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에 나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 의원 이원욱 의원의 질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원욱 의원이 지금 통화 가치가 우리나라 너무 낮으니까 리디노미네이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니까 이주열 총재께서 좋은 말씀입니다.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화폐 단위가 너무 방만하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욱 의원이 한국은행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하면 되지 않냐, 이러니까 현재로서는 우리는 한국은행 차원에서는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치권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국회가 논의해주면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게 화폐개혁 바람이 일어난 게 어저께 국회에서 이원욱 의원, 민주당의 이원욱 의원과 심기준 의원 두 분이서 5월 13일 날 리디노메이션에 관한 공청회를 하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말을 기억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는 그 말이라는 게 정치권이 논의해주면 리디노메이션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원욱 심기준 의원이 다음 달에 논의하겠다 했으니까 아하, 곧 한국은행에 화폐개혁이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대가 된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현 단계로서는 화폐개혁 할 생각 없다라고 답변을 해도 한국은행은 이미 국회 논의가 있으면 하겠다라는 말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저께 말로서는 수습이 도대체 되지가 않는 거죠. 자, 한국은행이나 그 기획재정부의 말을 정확하게 신뢰할 수 없는 상태인데 화폐개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좀 공포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건국 이후에 2번 화폐개혁을 했어요. 네. 6.25 전쟁 상황이던 1953년, 그리고 5.16 쿠데타 이후인 1962년 박정희 정권 하에서 2번 이렇게 화폐개혁을 했는데, 화폐개혁 할 때마다 특히 1962년에 박정희 정권 하에서 화폐개혁에서 국민들이 큰 쇼크를 먹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화폐개혁을 하면서 단위만 바꾼 게 아니라 1대 10으로 바뀌었는데, 당시에는요, 단위만 바꾼 것이 아니라 돈을 바꿔주는 금액의 한도를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제대로 바꾸질 못했습니다. 네. 바로 저 문제 때문에 화폐개혁을 한다고 생각하면 현찰 가진 사람이 그 돈을 부동산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뛰고 또 물가가 폭등하는 이런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화폐개혁을 정말 정부가 할 생각이 있으면 비밀리에 해야 되는 건데, 혼란을 막기 위해서. 뭐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이 한국은행과 국회가 보여주고 있는 리디노메이션 화폐개혁 소동은 불필요한 논쟁이고 국민 경제를 흔드는 것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어요. 리디노메이션은 해야 될 만한 몇 가지 요인도 있고 해서 안 될 만한 몇 가지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정책적으로 가치관을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최근에 리디노메이션 논쟁은 이제 한 단계 더 성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화폐개혁 이야기 좀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